지난 시간에 그래프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관계가 정비례 관계가 있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례가 무엇이고 반비례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정비례 관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제를 한 3가지 정도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시속 2km로 X시간 동안 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X시간 동안 간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Y킬로미터라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X시간 변수입니다. 그 다음 Y킬로미터 역시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그려보면요. 그리는 게 아니라 표로 만들어 보면요. 자, X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X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되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속 2km니까 1시간 동안은 2km를 갈 거고 2시간 동안은 4, 3시간 동안은 6, 4시간 동안은 8km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 보시면 이 X와 Y 사이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X의 값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X의 값이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3배가 됩니다. 그 다음 4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의 Y값들 봤더니 자, 여기가 X값이 2배가 되는 동안 Y값도 2배가 되었죠. 그 다음에 X가 1에서 3으로 3배가 되는 순간 Y는 2에서 6으로 3배가 되었습니다. X값이 1에서 4로 4배가 되는 순간 Y값은 2에서 8로 4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두 변수 X, Y 사이에서는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Y는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두 변수가 정비례한다라는 건 뭐냐라고 누군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두 변수가 하나의 변수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다른 변수도 똑같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비례가 뭔지 알았죠? 그런데 이런 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1000kg의 철광석 얘를 가지고 제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kg의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철광석의 양을 볼 수가 있고요. 철광석의 양을 우리가 Xkg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생산된 순수한 철의 양을 우리가Ykg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 역시 X와 Y를 보면 처음에 1000kg을 가지고 제철 작업을 하게 되면 50kg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0kg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100kg의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300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50, 그 다음에 4000kg을 사용을 하게 되면 200kg의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뭡니까? Y는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세 번째 예입니다. 자, 세 번째 예는요. 그 사과를
농사를 짓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과 하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약 3,000원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과 하나당 3,000원의 비용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죠? 근데 사과가 풍년이 났네? 그래가지고 실제 내다 팔 때는요 2,7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과를 하나 팔면 300원을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X를 판매한 사과의 개수라고 하고요, Y를 손해본 X라고 한다면 사과를 하나 팔면 300원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300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사과를 2개 팔면 나는 마이너스 600이 되는 거고요. 사과를 3개 팔면 마이너스 900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4개 팔면 마이너스 1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자, X가 2배, 3배, 4배가 되는 동안 Y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게 뭔가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왜 이 예를 3개나 들었냐 하면요, 이 3개에서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규칙성이 뭐냐 하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Y와 X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X와 Y의 관계는, 자, Y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2배의 X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이면 Y는 6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우리가 Y는 2X라는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X와 Y의 관계식은 Y는 2X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보시면 X와 Y의 관계식이 뭐가 될까요? 자, Y는 1000일 때에는 50, 2000일 때에는 100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가 돼요? 1000분의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결국 2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1x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x가 1000일 때에는 거기에 20분의 1인 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x가 2000이면 y는 이거에 20분의 1인 100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3000이면 150, 4000이면 20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는 x와 y의 관계식이 y는 20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y와 x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y는 그냥 봐도 아시겠죠? 마이너스 300 곱하기 x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 세 가지 예가 전부 다 정비례였는데 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들여다봤더니 y는 2x, 그 다음 y는 20분의 1x,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00x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y가 x에 정비례할 때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는 y는 ax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a는 0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a가 0이면 x가 1이어도 0, x가 2여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가 2배, 3배, 4배로 변해야 되는 정비례라는 그러한 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0은 아닌 거예요. 됐죠? 그래서 a가 0만 아니면 이건 당연히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거기다가 a를 곱한 y도 2배, 3배, 4배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에 있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y는 equal ax라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비례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예로 우리는 y는 2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자, y는 e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 다 점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하나가 찍혀 있는데 이 점은 x가 1일 때 y가 2가 되니까 1,2 위치에 점을 찍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움직여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은 2일 때는 4가 되고요, 3일 때는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당연히 0일 때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y는 2x라는 식에서 x는 정수만 된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모든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점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찍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점들의 간격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들의 간격을 0.5로 만들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점들이 찍히는 과정이.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그 0.5,1이라는 점도 찍혔고요, 그 다음에 1.5,3이라는 점도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점 이 점들을 찍는 간격을 좀 더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왜? x가 모든 값을 가져야 되는데 우린 지금 x가 0.5 간격으로 값을 갖는 경우만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더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0.1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점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점들이 찍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요? x가 모든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 순서쌍에 해당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주르륵 찍게 되면 지금도 대충 그 모습이 보이시죠?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하나의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주르륵 촘촘하게 찍히면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등장하는 그래프는 그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죠? 뭐 어떤 모양의 선이 되었든 간에 그 선들은 모두 다 점이 쭉쭉쭉쭉 찍혀서 쭉 연결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y는 2x의 그래프라는 건 이런 식으로 직선이 얻어지는데, 여기 0,0, 즉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얻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y는 2x에서 x가 양수이면 y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양수에다 2 곱해봤자 양수니까요. 따라서 양수, 양수에 해당하는 점들은 모두 다 일사분면 위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일사분면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 x가 음수일 때에는 y도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수, 음수인 점들이 그래프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 3, 4분면 위에 점들이 주르륵 찍혀서 하나의 직선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y는 2x의 그래프는 직선이 되는데 원점을 지나가면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y는 2x의 그래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한 번에 그려볼게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조건식을 만족하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쭉 점들이 찍히고요. 사실 x가 가질 수 있는 게 모든 수기 때문에 이 점들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 결국 하나의 또 직선을 만들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의 특징은 y는 마이너스 2x도요, 항상 x가 0이면 y도 0이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x가 양수면요,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기 때문에 y는 음수가 돼요. 따라서 양수, 음수인 점들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4, 4분면 위에 점들이 찍힙니다. 그죠? 게다가
x가 음수이면 y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음수 콤마 양수인 점들이 찍히는 2사분면의 그래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면서 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통과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봤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y는 ax라는 이러한 관계식 있죠. 요 관계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방금 살펴봤듯이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당연히 여기가 x축이고 y축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원점을 지나가면서 3사분면과 1사분면을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직선입니다. 이 형태가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y는 a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자, 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직선을 그릴 때에는 점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원점을 항상 지나가는 건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 대신 1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1,a를 지나가겠죠? 그래서 1,a라는 점을 여기다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그냥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y는 ax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직선을 그릴 때에는 수많은 점들을 하나하나 다다다다닥 찍으면서 그것들이 모인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점과 원점이 아닌 다른 점 하나만 딱 구하신 다음에 그 두 점을 연결만 해주시면, 연결해주는 직선만 그려주시면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당연히 여기도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데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y는 ax의 그래프가 되고요. 이때도 그래프를 쉽게 그리려면 원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원점 해주시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1,a가 여기쯤 찍힐 겁니다. 그래서 1,a라는 점을 찍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y는 ax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엔 우리 정비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정비례 관계에 있는 그 관계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며 그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수학이 싫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아주 달달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런 내용들부터 탄탄하게 다지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